네, 반갑습니다. 사구를 가장 사구답게 친다고 자부하는 스킬 황제입니다. 오늘은 대경미로 5월 평가전이죠. 16강 제4경기 불사조님 400점 대 멋진 인트로와 함께 불사조님 400점 대 달구별님 500점인데요. 저희들은 4구 리브레 룰을 저희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해서 격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는 4구 리브레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룰이 지금 공식적인 룰이 아니고 저희 동호회에서 실시한 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 평가로 점진적으로 어떤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정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평가전에서는 본인 4구 점수 핸디에 곱하기 1.5배 룰을 적용했습니다. 아마 다음 대회는 또 다르게 룰이 적용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구의 어떤 국민룰, 기존에 치고 있던 핸디 알배기 플러스 마무리 쿠션 제도를 좀 다른 의미로 4구를 즐기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4구를 너무 국민룰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좀 다른 룰로도 적용하는 게 저희들이 그 모토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1.5배이기 때문에 불사조님은 60알을 뽑아야 되고요. 달구벌님은 75알을 뽑아야 됩니다. 자, 일단 당구란 게 참 상대성이기도 하고요. 그날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연 두 분이 약간 스타일이 조금 비슷합니다. 스트로크는 약간 대동소이하지만요. 초이스하는 거나 공치는 어떤 모아치기 하는 요령들이 거의 8, 90%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누가 이겨도 사실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게임이라 보고 점수는 아마 100점 정도 차이 나지만 아무래도 달구벌님은 최근에 당구장을 거의 못 나오셨던 분이고 불사조님은 아래도 주 3회 이상은 무조건 뭐 많을 때는 4회까지도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쳐본 사람을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당구는 결국 이 구력이란 게 많이 쳐본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쳐본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뭐 몸의 타고난 어떤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는 절대 언젠가는 역전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말도 있죠. 재능은 뭐 노력한 자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당구도 막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치기보다는 저도 흐흐 이게도 흐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당구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예전엔 정말 지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거든요. 초구에 10점을 쳐버리면 사실 달구벌이 조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지금 이런 공들도 이쪽으로 칠하니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쪽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공들이 스핀으로 치게 되면 지금 5시 당점은 좀 이렇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공이에요. 지금 이런 공들이 400점, 500점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 자체가 지금 약 45도 기울기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을 45도 기울기에서 끌어버리면 다시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지금 5시 당점을 3탭을 다 주면 사실 조금이라도 더 끌릴 확률이 많습니다. 고점자일수록. 저점자는 못 끌어서 두께를 못 쳐서 못 끄는 경우가 많지만 고점자는 오히려 많이 끌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게 억각일 때, 특히 45도 이상일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공입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팁스를 살짝 빼주면 똑같이 5시 당점을 주더라도 3팁 당점이 아니라 한 2팁 당점이나 1팁 반 당점으로 조금 동전 500원 사이즈에서 100원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팁수를.
그러면 의외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제 말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스핀으로 저렇게 많이 형성되면서 끌릴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런 식으로 빠질 때는 약간 팁수를 500원짜리 동전 3팁을 줬다면 100원짜리 동전 2팁 정도, 요렇게 10원짜리 동전 1.5팁 정도, 요렇게 팁수를 안으로 집어넣고 끌면 생각보다 저렇게 오버샷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달구벌님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부사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공들의 끌어치기를 항상 실수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팁수입니다. 팁수. 딴 게 아니라. 왜냐하면 두께는 이미 돌아올 수 있는 두께는 결정이 나 있거든요. 그 두께를 줄이거나 늘리는 순간 모아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론 두께라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아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방금 그 공을 끌어친다는 거는 모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거든요. 아니면 이쪽 공을 편하게 그냥 원쿠션에 투쿠션 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요런 세워치기 내지는 앞돌리치기라고 그랬나요? 이런 공들은 기울기 싸움인데 기울기를 잘못 판단하셨던 거고, 자, 이런 공도 지금 이 공을 치면 찬스 볼이긴 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 흰 공 때문에 갔다가 키스가 있는 볼이라서 이 공을 선택했어요. 지금도 나쁘지 않죠. 이런 초이스들이 사실 쉽지 않은 공이거든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공들이 시스템에 완벽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저게 가능한 공이에요. 각대로 치는 공들은 시스템을 모르게 되면 정말 그늘의 가멸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점수가 완전 널뛰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감적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달구벌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허공에 떠 있더라도 성공률이 좋은 C편입니다. 또 여기도 키스볼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쳐져서 올려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알고 보면 고급 스킬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기울기가 아니면 조금만 기울기가 빗나가면 이렇게 빗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울기와 또 이적골 때리고 이적골과 일적골 쪽 올라갈 정도의 샷파워를 이용할 줄 아는, 지금도 굉장히 잘 친 공이죠. 자, 현재까지는 달구벌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고점자이기 때문에 10초. 자, 묵묵히 자기 점수입니다. 자, 이거는 죽여 쳐야 됩니다. 죽여 쳐서 이 공이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정말 편안한 당점, 어떤 중하단 느낌 팀만 줘도 되는 공입니다.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타법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냥 치게 되면 이렇게 일적고 나가죠. 지금 부딪힌 타법 요게 딱 세워놨으면 지금 완전 쌍방울 되는 공이거든요. 저런 공들이 의외로 죽여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적구가 살짝 앞쪽으로 가 있는 공은 죽여 밀어치기, 뭐 죽여 부딪히기 뭐 이런 식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회전을 주고, 자, 키스가 난다는 걸 감안하고 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당점을 빼면 더블 쿠션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당점을 빼거나 두께를 빼면 더블 쿠션이 되는데 더블 쿠션 치기에는 조금 약해진 거고. 자, 지금은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은 무조건 짧은 각도 1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공을 이죽을 때려서 올라간다는 가정으로 때려주죠. 이렇게 올라가면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샷파워입니다. 네, 샷파워가 조금 세네요. 자, 지금 초이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공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중단 당점에 거의 한 8, 90% 두께로 쳐서 이렇게 가지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지그재그로 쳐주는 게 더 유리한 공인데, 자, 이거를 세워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은 눌러치기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서 오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이런 원쿠션 세워치기가요, 지금 이렇게 내가 빗각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억각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인을 주더라도 맞고 분리되는 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서 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럴 때는 내 공을 살짝 팁수를 이렇게 눌러줘 버리면 무회전을 주더라도 누르는 샷을 치게 되면 이렇게 서서 옵니다. 서서 오는 게 이렇게 약간 서서 오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서서 오면서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원쿠션 눌러치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400점대 때는. 지금도 공 모으려 하다가 실수한 거죠. 지금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모으는 게 아니라 각도상 다이렉트 못 모으면 절대로. 그래서 두께 쳐서
갔다가 왔다가 오는 샷 파워를 치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쳐도 모을 수 있는 공입니다. 울사전님이 잠깐 미스 초이스를 했는 거예요. 초이스가 나쁜 게 아니라 샷 파워를 미스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모으려 했던 게 약간 에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런 공도 자, 1득점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뒷공을 모으려면 조금 때려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삼각형 구도만 되면 좀 애매한 삼각형이긴 합니다만 자, 조금 요걸 밀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밀어서 요렇게 올라오게 만들고 내공 맞으면 얘가 이렇게 와주면 적게 오진 않고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삼각형 구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샷파워를 쳐야 돼요. 요게 잘못 맞았네요. 자, 요게 요렇게 맞아주면 또 삼각형 구도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죠? 우측으로 맞으면서 이게 약간 난구성 골이 되겠어요. 세워 치더라도 이런 공은 뒷공이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뒷공이 어렵죠.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도 계속 이어치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초. 자, 지금도 4점. 과감하게 길게 한번 칠 거냐 아니면 빗개치기를 칠 거냐인데 빗개치기를 선택하죠. 이런 빗개치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수가 많은 공들인데 달구벌림은 좀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봤죠. 그럼 이 기울기를 본 거죠. 이 기울기를 봤다고요. 그런 다음에 쳤기 때문에 역시 루틴이 중요합니다. 저런 걸 보면 달구벌림도 2D성으로 어려운 공은 2D성을 보고 기본 공들은 1D성을 보고 이런 경향인데 지금 이 공도 어려운 공이에요. 이런 공도 어려운 공이에요. 어려운 공 맞습니다. 지금 득점됐으면 좋았겠지만 이 공도 굉장히 어려운 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을 실수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자, 뭐 4점 차이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초반이고 초반 출발이 두 분 다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미스샷인 게 지금 스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미스샷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빠지더라도 뒷공을 치겠다는 생각을 쳤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기울기를 정확하게 쳐주는 게 정답입니다. 뒷공을 보는 거는 살짝 타점자들이 보는 방법이죠. 보는 거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0초. 그러면 이왕이면 정확도를 요하는 초이스를 해주는 게 저 점수 때 400점, 500점 때는 양차를 보는 것보다 정확도를 요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결국은 고점자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옆돌리기 상당히 난해한 공인데 잘 쳤어요. 지금 이런 공은 굉장히 잘 친 공이죠. 뒷공도 나쁘지 않고요. 뭐 이 정도면은 쏘쏘입니다. 쏘쏘. 이게 딱 한 뼘 안에 맞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 뼘 정도 벌어치더라도 쏘쏘. 자, 요거는 온쿠션 보려면 요 정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못 왔죠? 그러면 짧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꺼보면 곱하기 꺼보세요. 이렇게 꺼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내공이 무회전일 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핀을 주면 요 정도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꺾이는데 지금 이렇게 섰으니까 덜 꺾이는 거죠. 입사반삭에 대한 개념이라서 저것도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 봐주고 결정을 하면 좀 더 저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공이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실수하는 공이거든요. 사실 저런 공들이 곱하기를 그린 공들이 사실 생각보다 난해한 공들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시하게. 저런 공들을 불사조님이나 달구배한테 공통적으로 많이 줄여야지. 저는 쉬운 공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해설하는 저도 실전에서 저런 공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런 공들을 결국은 줄이는 게 이닝수도 줄이고 에버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 잘 치고 쉬운 거 못 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 절대 에버가 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잘 치냐, 해설하는 사람이 다 잘 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이 그럼 다 2000점 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저도 제 게임을 보고 제가 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복귀하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뭐 상대방이 쳤던 것도 게임을 분석하면서 또 제가 어떤 실력이 또 보는 눈이 또 향상되는 것도 있고, 저도 이 해설을 통해서 저도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해설을 하면서 제 가장 좋은 교육은 누군가를 가르쳐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쳐 보면 그 가르침을 해보면 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더 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나가려 했던 공인 같은데 오히려 1초구와 가려버리면서 난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빵상빵상하게 갑니다. 사실은 이 테이블이 지금은 현재는 당구장이 이제 천가리를 했습니다만, 이 대회를 할 당시에는 천가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 저희들 테이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이 가장 안 좋은 테이블이에요. 예, 공이 잘 안 구릅니다. 이 테이블이. 그리고 수평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테이블에서 저희 구장 회원분들은 잘 안 칩니다. 일반 회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이. 근데 그런 테이블에서 두 분 다 지금 아마 이 테이블에서 거의 안 쳐봤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이 테이블 잘 안 치는 테이블이거든요. 한 달에 한번 칠까 말까 하는 테이블입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테이블이 아마 두 분 다 낯설 거예요. 매번 구장에 오셔도 잘 안 치는 테이블이다 보니까. 낯설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지금 초반에 굉장히 지금 스타트가 좋으신 편입니다. 자, 이건 다이렉트로 끌겠죠. 이런 것도 지금 불사진도 많이 좋아지셨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진작하면 이런 공은 스핀을 주고 끌 필요가 없는 공입니다. 스핀을 주고 끌면, 못 끌면 뒤로 빠지죠. 많이 끌면 앞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내공의 변화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은요, 역회전, 그 다음에 무회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 아예 자신 없으면, 역회전이 자신 없으면 아예 무회전을 끌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각만 보고 끄는 거, 각만 보고. 내공의 분리각만 딱 생각해서 정확하게 끌 수 있는 몸은 무회전 하단입니다. 무회전 하단. 그 다음에 끄는데 좀 자신 있으면 역회전 하단이에요. 역회전 하단은 정말 두께에 맞은 만큼만 옵니다. 정말 정직하게 와요. 내공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회전 끌어치기는요, 저는 완전 억각에서 정회전 끌어치기는 내공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조금만 테이블이 잘 끌린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왁스기가 많은 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끄는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이러면 확 끌려버린다든가, 똑같은 두께를 쳐도 조금 밀림이 형성되는 테이블에서는 저렇게 밀려서 득점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회전이 필요한 어떤 입사 반사하게 모아치기가 아닌 다음에는 정회전을 끄는 습관을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고점자로 가려면. 이게 저점자들은 끄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정회전을 많이 줍니다. 왜? 못 끄니까 스핀을 주면 조금 더 끌리거든요. 스핀 회전력에 의해서. 곡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줍니다. 정회전 쪽으로. 내가 왼쪽 끌려면 왼쪽으로 회전을 주고, 오른쪽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고점자가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회전이든 정회전, 역회전은 무회전이든 다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오버되잖아요. 지금 정회전 졌죠. 지금 이 공을 정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공이거든요. 이 분리각 내공의 이 두께만 보고 갔다 오는 공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끌려면 역회전, 아니면 역회전 자신 없으면 그냥 무회전 이렇게 끌면 되는 공인데, 그러면 내가 두께만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께를 맞아도 회전이 많이 다니까 이렇게 뒤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빨리 파가셔야 돼요. 지금 달고 걸린다 마찬가지죠. 회전 보십시오. 왼쪽 회전 엄청 들어갔죠.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끌어치기 할 때 실수하는 방법이 이 패턴입니다. 근데 물론 정회전을 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적시적소에 해야 되겠죠. 근데 게임을 치다 보면 저도 예전엔 다 저렇게 쳤어요. 근데 저도 400점부터 저걸 바꿨거든요. 300점까지 저렇게 쳤습니다. 항상 끌고자 하는 방향적으로 회전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짧은 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역회전이나 무회전 하단을 줬을 때가 훨씬 공이 예쁘게 모입니다. 쳐보면. 정회전을, 내공이 정회전 준다는 건요, 이 일목적으로 역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로 봤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스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공이 서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공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으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꼭 물론 그렇게 일부러 세워서 오게 하려고 정해진을 주면서 끄는 어떤 패턴의 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10번의 끌어치기가 나오면 그런 케이스는 한두 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역회전이나 무회전 하단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이에요. 그거를 조금 감안한다면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끌어치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험 부담을 안고 정회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구 동호인들은 저점자 500점 이하의 저점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700점 이하 분 이상들은 제 말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분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하고 다르면. 근데 500점 이하의 중저점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500점도 고수인데 뭐 고점자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뭐 거의 고점자를 못 들어갑니다만 500점 이하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끌어치기를 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정회전을 주로 친다 이렇게 하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계속 같은 방법만 고집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무회전으로도 한번 줘보십시오. 분명히 공이 돌아오는 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끌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정회전이 결코 고점자로 갈수록 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핀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역효과가 나는 게 더 많아요. 고점자일수록. 저점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 지금들 키스를 잘 빼야 됩니다. 아우 잘 뺐죠. 키스 위험이 굉장히 있는 건데 굉장히 잘 쳤습니다. 자, 두 분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잘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준주죠. 정해준주면 이렇게 공이 서서 오잖아요. 이렇게. 뒷공이 어렵다는 거죠. 입사하는 각에 따라서 뭐 물론 정해전을 줘야 될 때 있지만 뭐 아우 지금도 이런 쉬운 공들을 놓치면 참 다득점을 가기가 힘듭니다. 항상 저런 작은 실수들에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거대한 뭐 댐의 뚝도 빛의 균열에 의해서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구도 어려운 공 잘 쳐놓고 쉬운 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점자들 300점들 400점 항상 하는 말들 공 모아놓고 많이 못 치고 실수해가지고 상대한테 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어려운 공 잘 쳐놓고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차이 나는 거예요. 모으기는 사실 250점 때부터 모아치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모아놓고 개수를 많이 못 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도 뺀다 그러죠. 뒷공 후속 배치를 계속 하면서 이런 공들이 결국은 점수 차이거든요. 250, 300, 350 이런 것도 일직선에서 있지만 빨랫줄이라 그러죠. 보통 1순위 뭐 일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일용이들은 정회전 그냥 무회전 당점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100% 치면 맞고 키스 나면서 올라온 거 내공 이렇게 살짝 100%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살짝 지금 좌측적으로 90 한 뭐 5%, 8% 이렇게 맞으면 내공 이렇게 살짝 가는 사이에 이공이 올라와서 맞아주는 100%라 할지라도 득점이 될 확률이 많은 공이죠. 저런 것들은 저전달도 한번 외워 놓으시면 실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이런 공들 그죠? 어려운 공 잘 쳐놓고 그죠? 네. 쉬운 건 놓쳐버리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계속 다득점 3점, 4점 언저리에서 자꾸 이어치지를 못하면서 10점대로 못 가는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똑같은 저런 실수를 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게 2000점이 되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저런 공들이 실수가 많더라고요. 1000점들도 저런 공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는. 자, 이 공도 실수를 했고요. 이런 공도 여기 와서 이 기울기 한번 봐주고 칸수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치죠? 원디로. 불사조님도 이런 공들은 사실 쉽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사실은 기울기가 여기서 봐도 이 기울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입사될 때 이 각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분리각이랑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분리각이랑 공이 스핀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생각하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한다. 지금도 끌어치기 한번 보세요. 다이렉트로 끌어치나요? 다이렉트 찌면 보시죠. 롱팔로 하는 거. 여기서 샷에서 샷이 이까지 갔습니다. 거의 공 한 3개 분량으로 갔죠. 이 롱팔로의 파워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되죠. 참 잘했어요. 지금도 스핀을 주면서 살짝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지금 약했는 게 스핀을 주고 살짝 밖으로 나올 정도로 쳐주면 다음 번 다시 밀어치면서 세리 패턴을 갈 수 있는 공인데 지금은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공 한 개만 더 나왔어도 세리로 갈 수 있는 공인데 공 한 개 차이 때문에 지금 나쁜 겁니다. 자, 지금도 욕심을 낼게요. 왜냐면 이 공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이 장쿠션을 보내려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두 칸 안에 있는데 장쿠션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 7, 80%보다 얇은 두께를 쳐야지만이 이 장쿠션을 간단 말이에요. 장쿠션을 가야지만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두껍게 치면 어디예요? 이게 단쿠션으로 가요. 그럼 뒷공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이 없으면 그렇게 치면 돼요. 그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와도 이 공이 이연절에 모일 겁니다. 근데 요 공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걸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미스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공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짜 이적구절 오지 않습니까? 네, 초이스는 맞지만 이 상대공을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 상대공을. 상대공을 봤으면 저 초이스를 조금 더 공을 못 모으더라도 그냥 이 공을 그냥 이렇게 단쿠션을 맞아도 이 구역 안에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쳤으면 아마 저거는 1단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2단 모아치기를 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2구역 안에 내리고 그 다음번에 20이든 끌어쳐서나 밀어쳐서 득점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구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고점자로 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이 끌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이제 보세요. 야, 근데 이거 테이블 가깝기 때문에 스핀이 없죠. 이런 재수. 자, 재수죠. 재수가 아니었으면 이게 득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이 여기 있었으면 상대방 여기 있었으면 싸다 줬죠. 그러니까 이런 공들이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 스핀을 엄청 많이 주고 지금 엇각일 때 45보다 더 많은 그 60도 각을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60도보다 더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한 70도 방향으로. 그래서 실수할 뻔한 거예요. 왜? 엇각일 때 각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공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럴 때는 두께를 살짝만 빼도 사실은 못 끌어서 이쪽으로 나가라는 개념이 많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공들은 팁스를 하나로 딱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였던 팁스를 100원짜리 당전 딱 집어넣으면 훨씬 잘 끌립니다. 잘 끌린 게 아니라 득점이 공 건드렸네요. 지금 이 공도 요 앞에 지금 맞세를 조금 강하게 치거나 정면 맞세를 쳤으면 오히려 이 공이 단쿠션 맞고 장쿠션 맞고 올라왔으면 오히려 더 좋았던 공이에요. 근데 욕심에 이 안쪽 테이블을 이렇게 모으려 하다가 내 공이 맞고 나간다는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후구를 결정하죠. 10초 1점. 자, 온쿠션, 빗겨치기, 찬스 볼이죠. 이런 공들은. 자, 이거는 뭐 300점 이하는 무조건 찬스로 만드는 내용인데 이게 일자가 됐네요. 자, 이 공도 아주 얇게 쳐서 단쿠션을 먼저 보내면 역회전을 주고 살짝 역회전을 주고 세워버리면 이 공이 예쁩니다. 네, 정회전을 주고 이렇게 조금만 두꺼우면 공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이 공을 이렇게 보내가 와도 되고 이 공을 키스볼 쳐도 되고 키스볼을 쳐서 뒷공을 한번 다시 끌어치기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투 쿠션을 봤습니다.
자, 이것도 원쿠션 모아치기 가능한데, 아, 이거 조금 얇았네요. 아, 그래도 이 쿠션이 이적구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 좋았는데. 6점. 자, 지금도 원쿠션. 자, 일목적구를 많이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 놓고 이게 입사되는 각을 보고 제가 봤을 땐 큰 느낌 팁. 아, 다이렉트로 그냥 강하게 쳐버렸네요. 조금 지금은 미스샷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공을 완전 찢어 나왔기 7점. 때문에. 자, 물론 세워치기가 됩니다. 이 공을 세워치기 하면 이 공이 이렇게 짧은 각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길게 오더라도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이 득점만 된다면 아, 너무 강하면 돌아버리는데. 그렇죠. 너무 강하면 득점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또 찢어집니다. 아, 지금은 샷을 좀 부드럽게 해서 이 공을 여기에 가다 놓는 게 더 좋았던 방법이에요. 8점. 똑같은 초이스지만 샷 파워에 따라서 공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고요. 지금도 모아치기를 하려면 사실 이쪽으로 넣어서 이 공을 이렇게 입사시키는 방법을 만들고요. 저는 이렇게 3 쿠션 패턴으로 득점. 10초. 그게 방법론이긴 합니다만 그게 또 이 1목적과 2목적으로 하면서 키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습을 통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사실 실전 대회에서 방금 제가 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공도 길게 치면 생각보다 이 구역으로 올 확률이 많아요. 아, 오지도 못했네요. 지금 코너에 들어가도 입사각이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쪽으로 올 확률이 많아요. 3쿠션, 4쿠션 지점이. 그래서 이 1.5 라인을 잘 안 넘어갑니다. 코너 쪽으로 가려면. 근데 코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각이어서 여기서 맞는 순간 코너 가기도 어려웠죠. 이 단쿠션을 먼저 맞았으니까. 단쿠션에 먼저 맞을 각이었으면 오히려 좀 두께 져서 바로 이렇게 2쿠션이나 이 3쿠션 패턴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이 또 갔다 오면서 키스가 있습니다. 참 공이 쉽지 않은 공이었죠. 타임 오버. 지금 이런 공들은 굉장히 이해도가 있는 시스템상의 공이에요. 지금 스핀을 다 주고 친 공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정확하게 재야지만이 가능한 공인데 잘 쳤습니다. 초 2점. 자, 좋습니다. 불사조님 뭐 잘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이 그렇게 뭐 한 뼘 안에 모이면 제일 좋겠지만 계속 한 뼘은 벗어납니다만 그래도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치기가 가능한 공이에요. 지금 이런 공들도 닥점되면 또 다음 공이 삼각형 구도가 되면서 이어치기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공들에 대해서 득점이 되고 이 공을 앞에 때리면 갔다가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뒤로 때리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치면 뒷공이 어려워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편하게 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쳐서 이 공을 좀 올려보냈으면 그죠? 정말 꽃다마가 될 수 있는 공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나쁘지 않은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들이 사실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3,400점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공이거든요. 이런 공이. 쉬운 공인데도 불구하고 쉽다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한 공 중에 하나예요. 저런 공들이. 어려워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기울기를 완전히 미스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자, 꽃다마를 주면서 불사조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밀어야 되는데 2개 밀어야 돼요. 이거는 얇아요. 10초.
자, 이 각에서 이런 각에서 밀었는데 이 공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지금 80%보다 얇게 맞았다. 뭐 75%, 80 이렇게 맞았다는 거지. 지금 거의 85%, 90%를 가까이 쳐도 이렇게 내공 쪽으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미스샷이 결국은 지금도 오히려 다이렉트로 이쪽을 끌어서 그죠? 10초. 오른쪽 당점을 주고 역회전 당점을 주고 오히려 이렇게 다이렉트로 볼라 하지 말고 이렇게 끌어버리고 그죠? 한 90도가 90%를 주고 이거 스피드를 먹잖아요. 지금 완전 정회전을 주고 다이렉트 칠락하니까 이게 자꾸 미스샷을 하는 거예요. 10초. 1점. 됐다. 됐다. 10초. 턴. 불사조님에게 다시 찬스를 했죠. 요 공은 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공을 지금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3팁입니다. 3팁이 중단이에요. 아 조금 강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10초. 자 지금 이런 공도 이 1점. 공을 끌면 뭐 공 없고 이 공을 끌어도 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돌릴 수 있을 각도면 득점이 어려울 것 같고. 자 일단 좀 강하게 끌어서 뭐 이원저리로 온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원저리.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10초. 2점. 10초. 자 키스만 났으면 좋은 공인데 키스가 나면서 3점. 자 이게 득점 후에 아깝습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감안하고 쳤던 공이기 때문에 뭐 달리 다른 선택은 썩 좋은 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공이었죠. 자 일단 불사조님이 14이닝 만에 자기 점수를 다 쳤어요. 아 이게 큐거리가 좋지 않으니까 자 자기가 두께 안 맞죠. 왜? 10초. 큐를 들었잖아요. 드는 순간 스커트 현상이 벌어지면서 완전 달라집니다. 저런 공은 뭐 저런 공 실수하는 건요 어쩔 수 없어요. 고점자들도 이런 공들은 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3쿠션 리버스 엔드를 보겠죠. 아주 쫙하게 맞았습니다. 참 이렇게 맞아주는 게 더 좋죠. 오히려 정면 때려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빗게 맞으면 또 나쁘지 않은 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썩 좋진 않네요. 자, 옆돌리기를 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예, 좁은 각이라서. 그렇죠. 늘어지죠. 왜냐하면 이 코너로 들어가는 각 자체가 입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초.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FH로 25 라인이잖아요. 25 라인에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25 라인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FH로만 봐도 저게 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팁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3팁을 주고 10초. 코너 쪽으로 보내면 뭐 무조건 3라인 이상으로 나와버리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불사조님에게 계속 지금 공의 기회가 옵니다. 1점. 아 근데 뒷공이 안 좋네요. 안 좋네요. 자, 이 공이 자, 앞공이 먼저 맞는지 뒷공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앞공이 먼저 맞았는 것 같은데. 노란 공이 맞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임 오버. 어쨌든 뭐 이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웃고 즐기는 옆 테이블, 옆 테이블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연두님이 8안을 일으키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10초. 타임 자, 이 오버. 공 어렵습니다. 이런 공들은 뭐 실수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공이에요. 자, 알고 볼님에게는 지금 공이 계속 아리까리한 공이었죠. 뭐 지금 이거는 비껴치기를 칠 수밖에 없는 공이고, 다이렉트 치기는 키스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비껴치기를 치는데, 문제는 비껴치기는 이 일목적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냐. 그렇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일적구가 한 이 정도 오죠. 10초. 네, 거의 비슷하게 왔죠. 1점. 그러면 이렇게 공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공을 치면 또 비껴치기를 쳐야 됩니다. 걸어치기나 비껴치기나. 걸어치기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앞돌리기를 쳤네요. 앞돌리기는 어려운 공인데, 자, 힘이 있으니 아유 갈락하다 말았보네. 한번 이 테이블이 같이 싶은데 이 테이블은 안 굴러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딱 급제동 하잖아요. 이렇게 쭉 갈 거다가 여기서 급제동 해버리면 싹 서버리죠. 옆 테이블에서 미면 갔어요. 이 테이블이 워낙 일반인들이 뭐 테이블을 막 3쿠션을 많이 쳐요. 여기서 혼용 테이블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390을 가지고 61.5mm를 가지고 여기서 3쿠션을 맞추면 되니까 막 땅땅 치니까 이 테이블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3구천에다가 4구천에다가 4구천과 3구천은 다르거든요. 4구천에다가 390을 막 치듯이 쳐버리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스 많이 나 있잖아요. 하얗게 점박이처럼 많잖아요. 땅땅 치면 저렇게 불꽃 튀는 자국이 다 생깁니다. 이게 마세이만 찍어서 저런 게 아니라요. 마세이 자국 아닙니다. 지금. 코너는 마세이지만 중앙에는 마세이 자국 아니잖아요. 공 땅땅 세게 치면 저렇게 흰 반점들이 다 생겨요. 1점. 스파크 튀는 자리예요. 일시정지. 자, 끝까지 다시 시작. 우회를 가리가 하는데 일단은 불사조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달구벌님도 뭐 항상 20점대는 무난히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면 지금 역전이 가능한 공이에요. 자, 문제 이 공이 강해요. 그렇죠, 강하죠. 10초. 한 요 정도 와도 괜찮은데 딱 이게 지금 그러니까 두 뺨 정도 가버리면 이 두 뺨 정도 더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다음 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또 정해져지니까 지금 많이 끌리죠. 이런 공들은 모회전 당점을 좀 끌어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계속 이번 게임에서 아마 지금 불사조님도 그렇고 달구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끌어치기가 지금 전부 정회전을 주고 끄는 거예요. 지금 이 각에서는 정회전을 줄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그냥 무회전 하단이나 역회전을 줘도 역회주면 키스가 있기 때문에 정회전을 주지 말고 그냥 무회전 당점 두께만 보고 쳐도 내 공이 먼저 오는 각이거든요. 타임 오버. 자, 쿠션 비껴치기를 잘 쳤습니다만 뒷공이 보이면 땡큐인데, 네,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사조님은 뭐 뒷공이 그닥 엄청 어려운 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다득점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당구불님은 어렵게 공을 지금 받기 때문에 조금 다득점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점자라 하면 한 번의 찬스가 왔을 때 얼마나 또 많이 쳐주냐, 이것도 하이런을 치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3점. 뭐 바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결국 고점자라 가기 위한 사구에서 가장 사구를 낮게 치는 건요, 바라를 잘 치는 것보다는 모아치기를 잘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비중을 주자면 사구는 그래도 모아치기가 더 중요합니다. 모아치기 하는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치기 패턴의 공을 많이 칠 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실전에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바라는요 시간이 지나면 치다 보면 다 늘어납니다. 고점 잘하면 결국은 2000점 가면 바라도 다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바라를 잘 치는 사람이 낫느냐 모아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낫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를 잘 치는 사람이 초반에는 잘 나갑니다. 초반에는 잘 나가지만 고점자로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한 거는 모아치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아치기는 먼저 습득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각다마락 하는 바라다마는요 뭐 시스템적으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아 지금 끌어치기는 굉장히 잘 쳤네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공들은 저런 공들이 사실 어려운 공중이거든요. 저게 막 거의 한 6, 70도 각으로 끌어치는 거예요. 10점 남았습니다. 사실 저런 공도 두께만 잘 맞추고 하단당점만 잘 주면 쉬운 공이지만 모를 때는 저 공이 굉장히 어려운 공이거든요. 사실 그런 이해도가 이제 불사조님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아치기를 많이 할 줄 알고 나중에 각진공을 배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적시도 그렇게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어느 때가 더 승률이 좋으냐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승률이 좋으냐 아니면 완성 단계에서 승률이 좋으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완성형으로 갔을 때 승률이 좋은 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승률을 포기하고 가는 거고요. 물론 대모드를 제외하고요. 일반 진승 게임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승 게임에서는 승률을 포기하고 나의 어떤 만족감, 내가 앞으로 1000점 가고 싶다, 2000점 가고 싶다, 그 점수대 가기 전까지는 승률을 포기하고 나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모아치기 능력이 끌어올리는 그 다음에 모아치기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바라치는 능력을 끌어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고답게 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들어왔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많이 끌어 실수하죠. 자, 뭐 지은 공은 어쩔 수 없어요. 저라도 저렇게 빠질 수도 있는 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3쿠션을 치다가 오는 대략 3쿠션을 치다가 오래 치다가 사고로 넘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20점대에서 25점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치기를 잘 못하세요. 잘 못하시기 때문에 또 모아치기를 하라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거는 사구를 바람직하게 즐기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3구답게 치는 3구를 이제 4구처럼 치는 거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 그러니까 4구를 치는 어떤 재미는 어떻게 보면 다득점을 치고 모아치기 하고 이런 재미거든요. 아기자기하게 뭐 빵빵 때려서 벌려치기 하는 재미는 사실 아니에요. 4구가 그런 거는 사실 3구가 더 재미거든요. 빵빵 치고 시원시원하게 치고 쫙쫙 벌려놓고 치고 한 이런 것들은 3구의 매력이라면 4구의 매력은 아기자기하고 샷파워의 힘을 조절하면서 조금만 힘이 강하면 못 모으고 조금만 힘이 적으면 안 맞고 이런 어떤 아기자기한 맛. 그래서 모아치기에서 공을 세리 치고 이런 것도 다 아기자기한 맛이잖아요. 가까운 공에서 컨트롤 이런 공들의 4구의 맛이거든요. 근데 그런 맛을 알기 시작하면 이 4구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또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어려운 만큼 또 재밌어요. 쉬우면 재미가 없죠. 금방 질리죠. 근데 4구는요 1000점들도 막 재밌어 하잖아요. 1500점도 재밌어 하고 왜 그러냐면 더 배워야 될 게 많은 거거든요. 1000점 1500점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미를 즐기시려면 4구를 4구답게 치셔야 돼요. 3구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3구의 재미를 보기 위한 어떤 맛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4구를 치시려면 모아치기를 자기 득점의 50% 이상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아치기 하는 능력치를 400점 이상은 무조건 모아치기 하는 횟수를요 10번 치면 최소 5번, 많게는 7, 8번까지도 구사할 줄 알아야 그거에 정말 사구답게 치는 거지. 뭐 10번 치는데 한두 번 구사하고 나머지 전부 바라친다 이러면 사구를 진정하게 즐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3구스럽게 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는.
10초. 자,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끌어치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가 많네요. 이번 판에. 아마 저런 끌어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으면 불사진이 벌써 끝났을 것 같고. 그죠? 40분 초반 아니면 30분 후반때 아마 게임이 끝났을 거예요. 저런 끌어치기를 실수 안 했으면. 저런 것들이 결국은 이닝을 길게 가고 시간을 길게 가는 어떤 원인이거든요. 자, 달골님 공 보십시오. 답답한 공을 주죠. 또 이렇게 다이렉트를 뭐 원쿠션이나 투쿠션을 끌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10초. 그죠? 근데 재수. 야, 이런 재수하면 두 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끌어치기에서 두 분의 한 번씩 다 재수가 나왔네요. 똑같이 두 분 다 재수를 쳤기 때문에 서로 할 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달구벌님이 모아치기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밀어치기를 할까요? 아니면 자, 투쿠션을 보나요? 네, 투쿠션을 보네요. 투쿠션 방수가 안 좋죠. 네, 이 정확한 입사 반사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반드시 상대에게 싸다 주는 공입니다. 이 공은. 지인공 이 공을 원쿠션 치면 무조건 이 공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얇게 칠 거기 때문에 두 개 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공이 나쁘지 않은 공이 오겠죠. 문제는 두께인데 아이고 이게 이쪽으로 맞으면 좀 더 좋겠지만 뭐 그래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건데 이 공을 모으려면 이렇게 돌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돌리려면 이 공이 키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은 얇게 쳐서 원쿠션 아니면 다이렉트를 보다 이 공을 이렇게 입사시켜야 됩니다. 아, 이것도 재수네요. 자, 재수가 계속 통용되고 있어요. 2점. 초. 자, 이 공을 어떻게 풀까요? 자, 랩돌리기. 자, 지금도 출발각이 10초. 지금 짧은 각, 여기서 보면 짧은 각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2포인트와 2.5포인트 사이를 와야지만이 득점이 가능한 공인데 2포인트는 생각보다 짧아요. 2포인트보다 2.5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2.5포인트 들어오려면 이 입사가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삼각형을 그릴 줄 알았으면 이 공이 의외로 쉬운 공인데 10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불사조님은 공을 썩 나쁘지 않은 공을 계속 받습니다. 아, 근데 실수를 했네요. 점. 자, 이럴 때 잘 치면 찬스 볼인데, 아, 지금은 다이렉트로 끌었어야 될 공인데 원쿠션을 받네요. 지금 다이렉트 끌으면 이게 찬스 볼인데, 그죠? 이렇게 내려올 공인데, 아, 이 공 원쿠션을 친 초이스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이렉트 많이 끌죠. 네. 계속 지금 정회전을 주고 끌죠. 이게 무회전을 줬으면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역회전을 정회전을 줬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는 역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뭐 양차를 보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좀 방수가 있던 공인데 그런 공도 지금 놓쳤다는 거는 지금 불사조님은 지금 저 끌어치기에 대한 스핀 방향을 좀 심각하게 바꾸셔야 돼요. 1점. 물론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소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얘기를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못 깨달으시다가 어이구 득점했습니다. 이제 2점.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 턴. (1점) (4점) 남았습니다. 2점, 3점 남았습니다. 3점, 2점 남았습니다. 아무나 그 마지막 모아준 공이 달구벌림에게는 아주 치명타였네요. 지금 거의 모아치기가 가능한 공들을 주는 바람에 달구벌림에게 마지막 5점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 1점. 나머지 1점 이거는 뭐 일단 게임 셋 했고요. 불사조님은 지금 점수를 다 쳤고요. 후구로 달구벌님이 24점을 쳐야지 승부치기가 들어가고 만약에 24점을 못 치게 되면 이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자, 과연 몇 점이나 치실지. 자, 여기 이제 초구가 이 일목적구가 이렇게 2구역을 벗어나 버리면 계속 이어치기 할 공이 많이 없어요. 문제는 이 초구를 칠 때 항상 저점자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일목적구를 이 2구역 안에 가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실수하잖아요. 잘 쳤습니다. 축하합니다.